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데 편하게 쉬시면서 스포츠 영화를 즐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제 EBS 영화를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아주 긴 영화였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 198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그때도 극장에서 봤는데 이제 거의 30년이 지나서 다시 봤습니다. 역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고전 명화는 여러 번 봐도 재밌고 또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 번 본 것인데도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묘한 점이 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은 데이비드 린 감독입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좀 설명드리면은 동명의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 배경은 한 1920년대로 보이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때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인도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간디를 중심으로 한참 펼치고 있을 그 무렵의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을 방문한 어떤 할머니와 딸 그리고 그 지방의 영국 사람들 그리고 그 영국 사람 밑에서 일하는 아지스란 의사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그건 뭐냐면 동굴 탐험으로 동굴 탐험, 동굴 구경이죠. 동굴 구경을 하다가 그 영국에서 온 여자분이 그 동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메아리에 갑자기 일종의 환각 증세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그쪽으로 안내한 인도 의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이런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투쟁으로 가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고소했던 그 여자가 나중에 재판받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고소를 취하는 것으로 스토리는 간단한데 그 배경에는 영국 사람과 인도 사람의 어떤 인종적 갈등이 깔려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은 항상 영화를 만들 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영화 스토리를 얹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배경에 그리고 콰이강의 다리는 태평양 전쟁의 흐름 위에 스토리를 얹어버리니까 이게 역사적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런 영화를 보통 에픽이라고 말씀합니다. 에픽 하면은 대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역사적 배경을 깔고 거대한 스케일로 만드는 영화라는 뜻인데 바로 인도로 가는 길이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인도의 풍광, 저 캐시미르 지방의 히말라야 산맥 등등 이게 배경으로 깔리고 거의 세트겠지만 세트장이 꼭 1920년대 인도로 와 있는 것 같은 한 마을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아주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이 영화는 1984년에 만들 때 1700만 파운드를 들였는데 미국에서 약 2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실패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린 감독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린 감독은 많은 작품을 만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만든 영화는 대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뇌리에 깊이 꽂혀 있는 영화예요.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콰이강의 다리 1957년에 개봉됐던 콰이강의 다리 한국에서는 그때 항상 몇 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60년 무렵에 상영된 듯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콰이강의 다리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아라비아의 로렌서 1962년입니다. 1962년 아라비아의 로렌서 피트 오툴이 아라비아의 로렌서 실제 인물이죠. 로렌서로 나오죠. 그 영화도 1차 세계대전을 깔고 영국의 첩보 장교라 그럴까요? 막 공작원인 로렌스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 드라마 영화죠. 그 다음에 1965년에 불후의 명작이 된 닥터 쥐바고. 이건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3대 작품이겠죠.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쥐바고. 그리고 1970년에 라이언의 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참 잘 만든 영화고 거의 뭐 아카데미상으로 추천도 되고 했는데, 까다로운 영화 비평가, 뉴욕의 영화 비평가들이 데이비드 린 감독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감독이 이런 졸작을 만들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린 감독이 자존심 강한 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인도로 가는 길을 만들기 전에 14년 동안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인도로 가는 길입니다. 인도로 가는 길이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여기는 그 영국 여성으로 나온 젊은 여성으로 나온 주디 데이비스란 그 호주 배우가 나오고, 패기 애쉬 크로포트란 이런 살의 할머니가 조연으로 나와서 이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데이비드 린 감독은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포기를 하고, 이 태양의 제국을 이어받아서 결국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스필버그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데이비드 린 감독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최고의 영화를 닥터 지바고로 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있다면 닥터 지바고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만든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유명해진 게 몇 개가 있죠. 콰이강의 다리에는 거기 휘파람 불면서 행진하는 그 행진곡이 유명하죠. 그 행진곡은 사실은 영화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던 행진곡을 썼습니다. 휘파람 부는 그 행진곡, 콰이강의 다리. 그 다음에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주제가 라라의 테마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Somewhere My Love. 이게 뭐 천하의 유명한 주제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assage to India, 이 인도로 가는 길에 나오는 음악도 이 작곡한 사람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그러니까 닥터 지바고 주제가, 그리고 인도로 가는 길의 음악상, 이 음악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을 담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음악을 같이 실어 놓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데이비드 린 감독이 보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점에서 다큐멘터리 같기도 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세트가 워낙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이게 세트장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 역사의 목격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의 로 빨려 들어가서 하나의 참여자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영화는 아주 과장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는 일부러 막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하는 블록버스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자기적인 냄새가 없고, 또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읽으면 느끼는 그런 장대한 흐름,
흐름 속에 애절한 뭐 사랑을 넣는다든지 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분은 물론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데이비드 린 감독은 그 주인공, 여기 데이비드 린 감독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선악으로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콰이강의 다리에는 일본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 장교 알렉 기네스죠. 알렉 기네스. 그리고 그 다리를 폭파하려고 하는 윌리엄 홀덴 미군 장교를 사칭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일본군 포로 수용 소장도 나옵니다만은 다 자기 직무에 자존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막 포로 수용 소장 일본 사람을 악인으로 그릴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회색 지대에서 고민하는 사람, 그 고민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인도로 가는 길도 그게 고민이 있어요. 인도로 가는 길에는 필딩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 비슷한 사람인데 양심 있는 인도 사람, 영국 사람, 인도 사람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친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젠틀맨, 영국 젠틀맨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국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 받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콰이강의 다리에서는 알렉 기네스가 열심히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걸고 공병장교니까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정말 열성적으로 건설합니다. 그렇게 건설하면 결국은 일본군을 도와주는 것인데도 일을 한번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윌리엄 홀덴은 그게 못마땅해서 그것을 폭파시키는 미국 공작원 역을 맡고 그렇습니다. 이 아라비아 로렌스에는 피터 오툴이라는 이 배우가 등장하고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이 상당히 친하게 쓰는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 기네스라는 배우죠. 알렉 기네스. 콰이강의 다리에 영국군 장교로 나오는 사람. 이 인도로 가는 길에는 인도 사람으로 나옵니다. 인도의 힌두교 현자로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영화를 다 보고 이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알렉 기네스였어요. 나이 많아서 나온 역인데 얼마나 인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은 이 과작이지만은 이분이 만든 영화가 영국 영화 연구소의 랭킹에서 100대 랭킹, 100대 위대한 작품 중에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탑5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영화는 닥터 지바고죠. 닥터 지바고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매출액으로서는 8등입니다. 매출액으로서는 8등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베스트다,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분은 아니었어요. 6번 결혼을 했습니다. 6번 결혼을 하고 요사이 같으면 아마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 하는 뭐 그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80세를 조금 넘겨서 1990년대 초에 죽었습니다. 그 집안은 오히려 아주 엄격한 그 퀘이크 교도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퀘이크 교도. 아주 청교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생활을 하는, 거기서 나온 분인데 아주 이렇게 영화도 대작으로 만들고
사생활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런 데이비드 린 감독 같은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역사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영국이 인도를 다스리는 모습이 좀 그 편린히 느껴집니다. 인도에 와 있는 영국 공무원들의 자세, 또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영화를 보면은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과 항상 거리를 둡니다. 인도 사람과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도 사람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에 가면은 클럽을 만들죠. 영국 사람 클럽을 만듭니다. 항상 그것이 영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게 되니까 현지 사람들하고 항상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해야 통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그때 인구가 3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19세기겠죠. 3억 인구를 영국 공무원 1000명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1000명. 엘리트 공무원 1000명. 이 1000명이 어떻게 3억을 다스렸느냐 하는 걸 가지고 다룬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이 있었느냐 하면은 인도에 파견되는 영국 공무원들한테는 인도 현지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주의를 하는데, 첫째, 인도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살인을 하지 않으면 그 인도 사람들의 전통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첫째. 두 번째,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렴결백해야 된다. 세 번째,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대영 제국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청렴결백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선심을 가지고 행동하되 인도 사람한테 사생활이나 전통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게 1000명이 3억을 다스린 비결이었다. 그런 흔적을 인도로 가는 길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도로 가는 길에 나오는 그 영화 스토리로 하면은 인도 북부지방 같은데 장대한 히말라야 산맥, 그 밑에 깔려있는 호수, 이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히말라야, 호수, 그리고 초원, 이 장면. 그리고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인데 이 근사한 황혼을 찍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닥터집하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콰이강의 딸이, 인도로 가는 길, 이런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데이비드 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